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 배우셨고, 지구 배우셨고, 구역 배우셨죠. 그래서 각각의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제한 내용까지 학습하셨는데, 여러분 교재 그 135페이지 이하는 뭐냐면은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지정이 됐었을 때 공통적으로 받는 제한에 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시게 되는데,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거기 135페이지 첫 번째 건축 제한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용도적 지정이라든지 용도적 지정에 따른 제한이 각각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한을 어디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여러분이 알 게 뭐냐면은 여기는 용도 구역은 들어가면 안 돼요. 용도 지역 지구상의 제한을 적용 안 한다 그러지 용도 구역은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닐까요? 용도 구역은 애당초 도시계획 사업을 못 한다는 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구역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 용도 지역 지구상의 제한을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 시설은 적용 안 한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관, 미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을 리모델링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리모델링 건축물에까지 경관, 미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게 되면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용도 지역이 지정됐고 필요에 따라 지구 지정은 또 구역이 지정된다고. 자, 그런데 용도 지역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고 용도 지구야 뭐 지역의 범위니까 뭐 같은 보셔도 돼. 근데 용도 구역은 개발을 못 한다고 했다는 거야. 아니 용도 밑바닥에 깔린 용도 지역 할 수 있다. 용도 구역 지정에서 못 한다. 도대체 뭐에 따라야 돼? 뭐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 가장 규제의 정도가 까다로운 게 보존이 까다로운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타났을 때는 예를 들어 개발 제한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개특법에 따르게 돼요. 개발 제한구역법에. 도시자연 공원구역 안에서는 도시공원녹지법,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시가와 조정 건축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용도구역 제한을 다 적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지역상의 비록 할 수 있다고 됐더라도 용도구역 지정에서 못한다면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지. 용도구역 지정 제한이 가장 강화하다 이렇게 되보십시오. 바로 그 내용이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내용이 여러분 교재상으로 그 다음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있나요? 다음 페이지 있네요. 136페이지 6번. 우리가 이제 방제지구라는 용도지구.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에 층수 제한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게 되면은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빼주라는 거죠. 방제지구에서. 왜냐면 뭐 물난리 나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층을 좀 비워놓으면은 뭐 침수를 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제지구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해당되는 건 136페이지 그대로 이어서 자, 건축 제한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용도 지역상의 건축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다 언급이 돼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배우진 않았잖아요. 21개 용도 지역마다 설치 가능한 종지가 잔뜩 있다면서 여러분 교재 한 25페이지 되는 분량 그 앞에 있는 거 그게 다 있는데 개별 용도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특례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지. 특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요. 용도 지역으로 따지게 되면 보통 농림지역 또는 이제 관리지역에서 이 농공단지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이 여기 다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다 있어 실은.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 공장 짓는데 농공단지 필요한 공장인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 바로 그래서 이 농공단지를 지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을 하는 법률에서 이 농공단지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따로 정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규정인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국토계획 시행령은 적용하지 말란 말이야. 적용하지 말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특례라고 칭한다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현재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에요. 그럼 농림지역이면 당연히 행위제한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농림적 안에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할 수 있는 건축 제한은 농지법에서 정해놓겠다 그 말입니다. 자,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 지정됐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에서 제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지법에서는 이제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개별 법령상에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을 지정하는 개별 법령에 따른다 그런 내용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내용을 보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보전적 제한은 당연히 국토개혁법 시행령이 있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지정된 수도법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도법에서 건축 제한을 하겠고 자연공원법엔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그 다음에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 관한 법률이라는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 관한 법률에서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이라면 이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별 법령상에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을 지정한 개별 법률에서 건축 제한을 하기 때문에 국토개혁법 시행령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과 대상 법률 명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원칙은 대통령의 용기가 있지만 개별 법령상에서 제한을 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또 추가 설명드리자면 여기 보세요. 여기 5번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교재는 그 내용이 이제 흩어져 있는 건데 거기 2번입니다. 13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2번. 제일 밑에는 2번 규정이죠. 보시면. 자, 우리가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은 일반 용도 지역입니다. 그럼 일반 용도적 행위자는 당연히 국토개혁법 시행령, 대통령이 다 있죠. 그런데 이런 보전 생산관리 지역 안에서 농림부 장관, 환경산림청장 등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때는 국토개혁법 시행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 보호법 등에 따르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은 아니죠. 그렇더라도 이제 필요하다면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바로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 외에는 뭐 전부 다 이제 대상 지역과 법률명에 오는 거야 이렇게. 대상 지역과 법률명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무슨 법에 무슨 지역, 무슨 법에 무슨 지역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상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 136페이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기존 건축물의 특례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있네요. 이건 내용 읽어보지 말고 뭐 읽어봐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의미 해석만 하나 해드리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규정에 맞춰 짓는다 그 말인 거죠. 자, 이런 규정에 맞춰서 이런 건축물이 지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짓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경우에 따라 이 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네. 그러면 건폐율 같은 용적률이 줄었죠. 그럼 보통 이제 제한이 강화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죠. 이건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건 제한이 완화된 것 같은데 건폐율이 좀 그나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바뀔 때는 기존 규정보다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는 사이에 이제 저 집이 아주 낡았어요. 저 집을 이제 뜯어고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개축과 증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개축, 증축을 할 때는 처음에 지어졌을 당시 규정에 따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규정에 따른다. 그 의미를 먼저 아시라는 거지. 이 경우는 바뀐 규정에 따라야 돼요. 바뀐 규정에. 정정 규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축입니다. 재축은 어떻게 하느냐? 바뀐 규정이야 정정 규정을 물어보니까 아무거나 하래요. 아무거나 하래. 그럼 이 차이점이 왜 발생하느냐? 여기 봅시다. 개축과 증축은 의사 개입이 됐다는 얘기, 의사 개입이. 내 의사가 개입돼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면 바뀐 규정에 따르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바뀐 규정이 강화가 돼서 억울하다. 그러면 안 고치면 돼요. 안 고치면 된다고. 왜 고치면서 그렇게 억울하다 말을 합니까? 안 고쳐도 되는 건데. 자, 근데 위에 재축입니다.
자연재해로 멸실된